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흉터 중에서도 튀어나온 켈로이드 흉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이나 라디오에서는 인터뷰를 많이 해보는데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라서 좀 떨리네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켈로이드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 가족 중에는 켈로이드 피부가 아무도 없는데 저만 생겨요. 이런 경우도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켈로이드 피부는 누구나한테 생길 수 있고요. 가족 중에 있으면 생길 확률은 높지만 부모님이 켈로이드가 있으면 꼭 자녀분한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유전적인 병은 아니고요. 다만 가족력이 좀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후성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의 구별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차이는 뭔가 하면 둘 다 피부 표면보다 올라와 있지만 비후성 반응은 상처가 난 그 범위 내에서 올라온 것을 이야기하고요. 켈로이드 흉터는 그 범위를 넘어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 가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켈로이드 흉터와 비후성 반응의 중간 정도의 흉터로 보고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켈로이드 흉터는 아무래도 체질이다 보니까 치료 중간에도 커지는 경우도 있고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도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집이나 진물이 켈로이드가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목이나 이런 거에 물리고 물집이 생기거나 아니면 문신 제거 이후에 켈로이드 흉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물집이나 진물이 생겨서 켈로이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는 정도, 그러니까 표피가 아니라 진피, 즉 피가 나는 정도의 상처가 되는 것은 다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체질에 따라서 그 아물면서 부푸는 경우가 켈로이드가 되는데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비후성 반응은 흉터가 두꺼워진 거지만 켈로이드 흉터는 상처가 아물고 나서는 스탑하는 시그널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전달이 안 돼서 우리 몸이 계속 그 부위가 상처가 있다고 해서 계속 새로운 콜라겐들을 만들기 때문에 피부 표면보다 튀어나오고 가렵거나 아픈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켈로이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나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는 채 1%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면 그건 켈로이드 흉터가 아닌 다른 흉터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작은 쌀알 정도의 크기의 켈로이드가 생겼는데요. 집에서 짜도 괜찮을까요? 흉터는 짜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쌀알처럼 이 목이나 가슴 쪽에 있는 것을 보면 착각하기 쉬운 게 여드름이 켈로이드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고 여드름 흉터가 이렇게 쌀알 크기로 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쌀알 크기 안에 피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영어로는 코메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말로 면포라고 하는데 그 면포가 있으면 여드름이고요. 켈로이드 아주 작은 거는 안에 면포가 아니라 콜라겐 덩어리이기 때문에 짜도 뭐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잘못 짜게 되면 부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맞습니다. 여섯 번째 흉터, 켈로이드 흉터도 예방치료법이 있나요? 켈로이드 흉터는 자꾸 커지는 흉터이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예방법입니다. 즉 치료가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치료에 관한 것인데요. 켈로이드 주사 치료가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저는 켈로이드가 없어서 제가 직접 주사를 맞아본 적은 없는데요. 켈로이드 주사는 굉장히 아픕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환자들이 맞을 때 표정을 보면 아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켈로이드 흉터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주사액이 들어가면서 그 단단한 조직을 찢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저통증, 주사 치료의 고통이 10이라면 어느 정도 줄여준다고 보면 될까요? 환자분한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맞는 주사하고 이 주사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답이 다른 데 병원이 100%라면 여기에 주사의 통증은 10에서 3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통증이 한 70에서 90% 정도 더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획기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실은 많이 쓰고 있고요. 못 믿겠으면 와서 한번 맞아보시면 별로 안 아프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오시면 됩니다. 수술이나 레이저 절제술처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봄에 생긴 켈로이드 흉터 수술로 한 번에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재발합니다. 그래서 몸에는 켈로이드 흉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처음에 꼬매고 나서 바로 켈로이드 흉터가 올라오는데 확률은 거의 뭐 10명 치료하면 8, 9명 이상이 재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수술을 안 합니다. 주사 치료 후에 다시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켈로이드 부위가 통증이 있거나 가렵다는 것은 그 부위에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그때 생기는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들 때문에 생기는 반응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켈로이드 흉터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화산 터지기 전에 증상이 있는 것처럼 켈로이드도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빨리 오셔서 주사 치료를 다시 받거나 아니면 다른 레이저 치료 같은 걸 좀 병행해서 기운을 좀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켈로이드 흉터 높이를 낮춘 후 검붉게 남은 흉터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검붉다는 것은 안에 혈관과 색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로 치료를 해주면 되고요. 색소가 있는 경우에는 미백 연고나 색소 치료를 위한 뭐 토닝 레이저나 아니면 색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켈로이드 흉터의 높이를 낮추는 것도 쉬운 방법은 아닌데 꾸준하게 치료하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한 분이 켈로이드 보험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켈로이드 흉터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다만 레이저나 뭐 수술 같은 거는 미용적인 치료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회사 생활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걸어다니는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밥 먹는데 입이 안 벌어지거나 이런 흉터는 주사 치료는 보험이 됩니다. 근데 레이저나 수술은 미용 치료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켈로이드 치료 중에 먹는 것도 피해야 하는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뭐 특정 음식물과 흉터와 연관된 것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음주가 피해야 되는가 하면 술을 먹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켈로이드의 혈관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혈관까지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니고요. 그리고 담배는 안 좋습니다. 자, 귀켈로이드, 귀를 뚫은 지 3, 4일 정도 되었는데 진물이 조금씩 나오더니 갑자기 빨갛게 붓기 시작했어요. 켈로이드가 생기는 걸까요? 뚫은 지 3, 4일 만에 켈로이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염증 반응입니다. 균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부위의 상처에 염증 반응이 과하게 되면 이렇게 붓고 붉고 붉어지고 진물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나 그 부위의 주사 치료를 좀 병행하면 빨리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처가 켈로이드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켈로이드에 있어서 레이저 절제술과 켈로이드 수술의 차이점은 뭔가요? 일반적으로 귀켈로이드가 사이즈가 작을 때는 주사 치료를 많이 선호하지만 사이즈가 좀 크면 콩알 정도 되면 사실은 주사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이나 레이저로 제거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수술은 칼로 이렇게 제거하고 꼬매는 방법인데 재발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하는 것 같고요. 레이저는 레이저 정밀한 레이저 파장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인데 기존 수술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발률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생긴 켈로이드 흉터 치료는 언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 수술을 하면 상처가 아무는데 며칠 걸립니다. 대개 이제 봉합수술은 1 내지 2주 내에 아물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실밥을 뽑고 바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한 6개월 정도나 2년 정도 기다리고 흉터 치료를 하자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하는 경우에 흉터가 적게 남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켈로이드 중에 피어싱을 착용한 상태에서 켈로이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피어싱 후에 켈로이드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빼시겠다고 해서 치료해본 경우도 있는데요.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어싱을 빼고 치료를 하고 다시 굽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부위에 이물이 있다는 것은 어떤 치료에 있어서 제한점이기 때문에 이물질은 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꼭 절대 못 빼겠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질문인데 켈로이드 치료 받은 후에 비건이나 피어싱 착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하고 그 부위가 완전히 좋아지고 나서 다시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생을 또 사서 하시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켈로이드 크기가 크지 않는데 어차피 재발할 거면 치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재발할 거면 저도 치료 안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재발할 확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켈로이드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재발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켈로이드의 두께를 충분히 낮춰서 피부 표면 정도로 만들어주면 경험상 재발할 확률은 확 떨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덩어리가 있으면 걔들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켈로이드 재발률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켈로이드가 두껍다면 두께를 가능하면 적게 얇게 만드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켈로이드 부위를 좀 촉촉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자극이 덜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보습제고요. 보습제가 아니면 실리콘 테이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걔를 붙이면 켈로이드 붉은 색깔도 좀 잘 빠지고 켈로이드가 올라오는 것을 좀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켈로이드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1, 2주 간격으로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피부 고민 상담소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주제하고 관계없이도 그냥 편하게 피부에 대해서 물어보실 게 있으면 이 시간에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